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우리는 이제 커피를 맛있게 먹으려고 어떻게 커피를 내리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찾아보잖아요. 근데 저도 이제 매일매일 커피를 마셔보니까 맛있게 커피를 내리는 거를 알기 위한 거 되게 중요한데 그 이상으로 의외로 커피 외적인 환경의 변화라는 게 커피의 맛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사운드 시즈닝이라는 그런 개념인데요. 우리가 이제 맛을 지각하는 게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,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실험도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감자칩을 먹었을 때 옆에서 바삭거리는 소리를 들려주면 이거를 또 신선하고 바삭거리는 걸로 인식하더라. 이제 이런 실험도 있었다고 하고, 커피 같은 경우는 좀 밝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커피의 단맛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편이라고 하고, 그리고 좀 무겁고 어둡게 깔리는 음악을 들으면 약간 쓴맛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편이라고 해요. 요즘에는 커피 드실 때 유튜브 플리를 이제 많이 틀어놓고 계시잖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플리를 틀어놓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, 가끔 좀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좋아하는 곡 한두 곡 정도로 시작을 해요. 그러니까 플리라는 건 누군가가 선곡을 해준 거잖아요. 이제 그거 말고 처음 곡 정도는, 처음에 한두 곡 정도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로. 그러면 이제 확실히 기분 업되는 데 있어서도 더 좋고, 이제 그게 커피 맛을 조금 더 좋게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 드리는 이제 첫 번째는,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듣는 거 좋다. 그런데 처음에 한두 곡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곡들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라는 내용이에요. 이왕이면 조금 더 밝고 경쾌한 내용의 그런 그런 음악이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를 조금 더 맛있게 느끼게 하는데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. 그래서 혹시 저하고 음악 취향이 맞으시다면 괜찮으실 텐데, 제가 요즘 잘 듣는 곡 두 곡 정도를 링크를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.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에서 좀 배우는 내용인데, 예를 들어서 샤넬 백이나 롤렉스처럼 우리가 잘 아는 명품의 제품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판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근데 심지어 가격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품의 가격이야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? 사람들이 이거 그냥 진품을 두더라도 대부분은 이거를 가짜로 생각을 하겠죠. 이제 반대로 이제 좀 그럴 일은 없겠지만, 가품이 백화점 같은 데 진열이 돼 있으면 내가 정말 잘 구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제값을 주고 사올 확률이 높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, 우리가 물건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단지 그 물건뿐만이 아니라 그 물건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가 그 물건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. 이런 종류의 내용은 커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, 제가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. 커피 잔하고 이런 종이컵하고 똑같은 커피를 이제 담아서 마신 거죠. 몇 번 그렇게 해봤는데, 제가 어떤 커피를 담았는지 뻔히 알잖아요. 똑같은 커피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커피잔에 담은 게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. 물론 이렇게 보시고서는 이제 비교가 좀 극단적일 수는 있는데, 종이컵에는 종이 맛이 배서 그럴 수도 있지, 그게 저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평소에는 이런 컵에다 마셔요. 근데 여기랑 비교해 봐도 커피 잔에 담긴 게 더 맛있게 느껴져요. 중요한 거는 실제 더 맛있다 아니다라기보다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도 평소에는 뭐 그냥 가볍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컵에다가 먹는 거 좋지만, 그래도 하나쯤 괜찮은 컵을 구비해 두고 있는 거는 좀 커피를 새롭게 먹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커피 자체가 정말 어지간히 맛이 없으면 커피잔이 뭘 갖다 대도 당연히 맛은 없을 거예요. 그게 뭐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당연히 아닌데, 커피가 그래도 원두가 어느 정도 제대로 돼 있고 내가 너무 이상하게 내리지 않았다라는 전제로 이런 커피잔 하나쯤 갖고 계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뭐 에스프레소 위주로 드신다고 하면 또 그쪽으로 예쁜 컵들이 있잖아요. 저는 이제 드립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커피잔을 좀 애용하는 건데, 이제 그런 커피잔 하나쯤 구비해 두시는 게 커피 맛을 더 좋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,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. 뭐 혹시 떠오르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셨나요? 이거는 이제 저의 의도는, 치킨에는 뭐 맥주, 삼겹살에 소주, 비 오는 날에 막걸리, 이제 이런 식으로 떠올리셨으면 해서 이제 이 사진들을 보여드렸는데,
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. 우리가 이렇게 음식의 어떤 궁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. 아니면은 이런 것도 옛날에 있었는데 뭐 세계 3대 진미라고 그냥 우스갯소리예요. PC방의 컵라면, 아니면 당구장의 짜장면, 경찰서의 설렁탕. 물론 PC방 컵라면 저도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음식이 그 자체로 맛있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진짜 음식을 맛있게 느끼는 데 있어서는 어떤 상황, 어떤 혹시 맥락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졌을 때 우리는 그 음식을 또 맛있게 느낄 수 있다. 이거를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학습된 맛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도 커피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저 혼자 공식처럼 비 오는 날의 시그리라는 공식 같은 걸 갖고 있어요. 시그리라는 이제 원두인데 특별히 무슨 시그리가 대단히 좋은 원두라거나 특별히 뭐 제 취향에 맞는 원두라거나 이제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냥 그 어떤 비 오는 날에 시그리를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그때 좋은 기억이 한번 형성이 되니까 비 오는 날 되면 사실 저희 로스터리에는 더 좋은 원두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데 시그리를 좀 먼저 찾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냥 습관처럼 시그리를 일단 꺼내 들고 보는 거죠. 꺼내 들고 그래도 오늘은 딴 걸 먹을까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시그리를 먹는 확률이 되게 높고 또 만족도도 저도 높아요. 더 맛있게 느껴요. 이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어떤 공식이라든지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어떤 맥락 같은 거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뭐 주말마다 만나는 어떤 커피메이트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 햇살 좋은 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뭐 스콘을 좋아한다거나 하면 좋아하는 스콘집에 가서 꼭 하나를 사와서 아침에 그냥 좀 느지막이 그런 커피랑 같이 즐긴다든지 아니면 특정 원두는 어떤 날에 꼭 먹는다.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. 좋은 위스키나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있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나 이렇게 오면 꼭 그거를 꺼내서 드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. 약간 커피도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공식을 만드는 거죠. 그런 공식이 한번 형성이 되면 그게 어떤 기분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상황이라는 게 학습되고 계속 쌓이면 그게 나만의 공식이 되면 그것도 커피를 맛있게 먹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커피를 마시는 원두를 가지고 맛있게 추출을 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또 커피 외적인 환경에도 신경을 쓰는 게 내가 맛있는 커피를 먹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좀 손쉬운, 좀 가벼운 환경의 변화로 좀 더 맛있게 커피를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